그래도 뭐 이제 비는 안 와서 조금 다행인 것 같아. 아, 일단 바로 시작할 거고 오늘 진도 좀 바꿔야겠다. 가자. 어제 이어서 저번 시간 이어서 지금 뭐 배우냐면 이해한 분포의 뭐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약간 그냥 글씨가 좀 닮았기 때문에 이해한 분포의 친구인 정규 분포를 배우고 있어. 정규 분포. 그러면 정규 분포는 영어로 뭐라 그런다? 노말에 n자를 따갖고 n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 순수성 기호는 컴마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정보를 기입할 건데 왼쪽에는 뭘 쓰기로 했다? 평균을 쓰기로 했다. 오른쪽에 뭘 쓰기로 했다? 얘는 표준 편차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쓰기로 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얘는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뭐 분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표준 편차가 조금 중요한 건데요. 항상 뭐의 제곱, 표준 편차의 제곱 이런 걸로 쓰는 게 조금 암묵적인 약속이야. 그래서 평균의 영어 기호는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기호를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 거. 그러면 정규 분포만 주어지면 평균하고 표준편차하고 분산을 그냥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읽으라는 얘기지. 됐지? 그 다음에 정규분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규분포도 확률 밀도함수 확률 밀도함수의 일종인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그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이런 식의 종 모양이라는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근데 얘는 항상 특징이 있는데 가운데가 뭐다? 평균이다. 또 평균에 대해서 뭐는 대칭?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좌우 대칭을 한다는 거.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두 칸간 넓이랑 왼쪽으로 두 칸간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대칭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또 하나 번 해볼게. 그러면 노란색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보면 얘 노란색 그래프의 평균은 여기 있겠죠. 됐죠? 그리고 얘는 뭐 약간 X축으로 본다면 평균을 비교할 때 하얀색이 평균이 커, 노란색의 평균이 커? 노란색의 평균이 크죠. 그래서 하나 외우겠어요. 우리 정규분포는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림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표현으로 최고점이라고 할까? 이 최고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크다? 평균이 크다. 이거 첫 번째 하나 암기하고 계셔야 돼. 그치?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평균은 똑같은데 이렇게 빨딱 소수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빨딱 소수게. 그쵸? 얘도 이제 최정점이 요 점에 좀 일치하게 그리려고 썼어. 그러면 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평균에 조금 많이 몰려있다는 뜻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점수의 차이를 편차라고 좀 어려운 말을 쓰면 편차가 크다, 작다, 편차가 작다. 외워야 돼. 편차가 작다. 그러면 편차에 해당되는 그 기호들이 뭐냐면 차이를 뜻하는 기호가 표준 편차하고 분산이거든. 그래서 표준 편차하고 분산이 빨딱 소수를 위로 솟구치면 솟구칠수록 그러면 이 평균에 대해서 모여있는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표준 편차하고 분산이 작다 그러셔야 돼요. 작사. 그리고 넉대대하게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얘는 평균에 매우 많이 모여있진 않으니까 얘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그렇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크다. 근데 그러면 편차가 작은 게 점수 차이가 조금 없기 때문에 얘를 정말로 많이 나오는 개념으로 뭐라 하냐면 아이들의 성적이 좀 고른 편이에요. 평균을 기준으로 조금 이렇게 몰려있어요. 고르다라고 해. 얘는 뭐라 하냐면 분산 평균 차가 큰 거는 고르지 않다 그래요. 다 틀리다. 점수가 너무나 사람마다 틀리다. 이렇게 두 가지 외워야 돼. 시험들은 다 객관식으로. 이렇게 먼저 평균이 큰지 작은지를 뭐 보면 된다고? 그래프의 위치를 보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평균이 큰 거야. 그 다음에 분산하고 표준편차가 크냐 작냐를 위로 솟구칠수록 분산하고 표준편차가 작아야 돼. 그래서 얘를 고르다는 표현도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넉대대하게 양쪽으로 넓게 분포가 돼 있으면 얘는 점수들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분산 표면차가 차이가 좀 크다. 차이가 크다. 애들에 대해서 점수 차이가 크다. 고르지 않다. 이걸 안겨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68쪽에 참고지 문제로 가볼게. 68쪽에 참고지 1번 곡선과 정유포. 얘는 그냥 뭐 n콤마 시그마제곱 나왔네. 정유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함수 종모의 그래프에서 1번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모든 부분의 넓이는 확률의 총합과 같으니까 1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죠? 왜? 확률 밀도함수는 넓이를 확률로 보기 때문에. 그럼 전체 넓이를 뭘로 본다? 확률의 총합인 1로 보셔야 돼요. 2번 이 정유포 그래프는 x는 m이 뭐야?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우수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 맞는 보기였죠. 3번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옆으로 곡선이 옆으로 펴져 있다. 아니죠? 편차가 작을수록 위로 솟구쳐 있고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는 편차가 큰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편차가 작을수록 옆으로 퍼진다. 아니 클수록 옆으로 퍼진다. 3번 틀린 보기. 4번 편차가 일정할 때 m의 값에 따라서 평행 이동한 도형이 된다. 평행 이동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좌우로 움직였다가 평행 이동 개념이야. 좌우로 움직였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평균이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평균이 작아지는 거니까 평행 이동에 따라서 m의 값에 따라서 평행 이동이 된다. 이것도 맞는 보기. 5번 과정. 먼저 5번, 6번, 7번 두 문제를 풀기 전에 5번, 6번, 7번 두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프 분석부터 할게. A하고 B 중에서 평균이 누가 커? B. 이유는 오른쪽에 있잖아. 됐지?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솟구쳤어? B. 그럼 B는 편차가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 제발 작은 거. 위로 솟구칠수록 작은 거. 상대적으로 A는 편차가 큰 거. 그럼 풀로 갈게. A 그래프의 평균과 필분차를 1, M1, 시그마 1. 그 다음 B 그래프의 평균과 필분차를 M2, 시그마 2. 이때 5번. 평균이 M1하고 M2 중에서 누가 크냐? M2가 크다. B가 크다. 6번. 필분차는 누가 크냐? 위로 솟구친, 넙대대하게 펼쳐진 거. 넙대대하게 펼쳐진 A가 큰 거죠. 그래서 시그마 1이 크다. 7번. A, B 두 학교 중에서 과학 성적이 고르다의 동그라미. 이거 잘 나와 보기. 고르의 동그라미 거기다 써놓으세요. 편차가 작다. 가로 열고 솟구친다. 그럼 솟구친 건 그 그림상에서 A야 B야? B죠. 정답은 B라고 그러시면 되고 69쪽으로 가자. 69쪽으로 가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넓이 또는 확률을 구하라고 할 건데 이제 정규표를 다시 그려본 다음에 이제 시작할게. 이제 제대로 오늘 메인이고 지금부터 오늘이 조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초반에 피부 빼나갖고 오늘 수업 잘 이루어지려나 모르겠네. 가자. 일단 정규표를 하나 그렸는데 얘네들의 전체 넓이는 1이자 확률도 역시 총합은 1이 맞죠?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다? 평균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면 평균의 오른쪽 끝까지는 얼마나 된다? 0.5 평균의 왼쪽 끝까지는 얼마나 된다? 0.5 왜? 전체가 있는데 똑같아야 되니까 0.5, 0.5 나눠먹겠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얘를 한 칸이라고 할게. 한 칸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M으로부터 한 칸에 갔어.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면은 요 한 칸으로 갔을 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실력이 총동원하더라도 이 새끼의 넓이를 못 구한다는 거야. 그렇지? 이유는 이렇게 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를 실제적으로 구하려면 이제 고2 때 배우는 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배우게 되는데 적분은 이해도 못해 이게 적분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갖고 이 넓이를 저 넓이들을 우리의 호프 누가? 슈퍼컴퓨터
우리나라에서 딱 한 대 있는 거. 슈퍼컴퓨터가 이걸 다 넓이들을 계산해놨대. 걔는 못할 거 없어 계산. 그냥 딱 프로그램만 딱딱딱 입력하면 다 돼. 다 돼. 그렇지?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좀 계산하고 있고, 참고로 파이는 얘 대충 얼마야? 파이 원주의라고 하는 이 파이는 1.18? 3.18로 끝이니 아니면 조금 뒤에 더 있니? 1, 5, 9, 2 하면서 조금 계속 더 있자. 아니야? 맞는데? 그럼 이게 끝날까 안 끝날까? 안 끝나서 지금도 아직도 슈퍼컴퓨터가 계속 계산 중에 있대. 얘는 안 끝났네 계산.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얘를 뭐라 그랬어 죽는 때? 순환하지 않는 무한정수라고 배웠잖아. 맞죠? 어쨌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넓이들을 다 계산했으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넓이를 계산했냐면 이렇게 넓이를 계산했대. 어떻게 하면 쓰이냐면 이 한 칸을 뭘로 잡았냐면 시그마로 잡았대. 한 칸을 시그마로 잡았대. 한 칸을 다 시그마로 쪼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 점은 뭐가 되냐면 M에서 시그마 먹고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1 시그마 이렇게. 그럼 또 한 칸을 또 잡으면 한 칸을 다 시그마로 그냥 다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야. 컴퓨터랑 그 사람들하고. 그럼 얘는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됐겠지. 왼쪽 한 칸을 시그마로 한다면 이 값은 M 마이너스 1 시그마. 한 칸 더 가면 이 값은 M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한 칸을 전부 다 시그마로 다 쪼갰다고. 됐어? 그래서 요 한 칸마다 다 넓이를 구해놨어. 한 칸마다 넓이를 구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요 한 칸의 넓이가 만약에 0.8이야. 0.8이 너무 불안하. 0.4야. 이 한 칸의 넓이가 0.4야. 그러면은 반 칸의 넓이는 얼마나 되는 거야? 한 칸의 넓이가 0.4면 반칸, 2분의 1칸 넓이는 2로 나누면 되잖아. 0.2. 그렇지? 한 칸의 넓이가 만약에 0.4야. 그럼 3분의 1칸의 넓이는 뭐가 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런 식으로 다 넓이들을 좀 계산해놨기 때문에 얘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한 칸을 뭘로? 시그마로 다 계산해놨다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로 이제 계산값들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 먼저 요걸 가지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8번 위에 뭐라 그러냐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M이고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인데 뭐라고 일단 약속해놨냐면 평균에서 X가 평균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평균보다 하나의 시그마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때 넓이나 그때 확률을 A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오른쪽으로 2칸 간다. 2칸 갔을 때 얘 넓이를 B라 하면 다음 주어진 넓이를 구하라 됐죠. 그럼 가볼게. 좀 있으면 얘가 숫자 값으로 주어진단다. 1번 얘 넓이라고 표기해볼게. 뭐야? M은 가운데 있다 했지 항상? 여기서 한 칸 더 갔다. M 이상 한 칸 갔네. M 플러스 1 시그마. 요거는 요거. 이거의 넓이를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대? A. 그쵸? 그 다음에 밑에 M도 출발해서 몇 칸 가래? 오른쪽으로 2칸 가래. 오른쪽으로 2칸 가면 넓이가 얼마가 된대? B가 된대. 2칸 가면. 그렇지? 그럼 2칸 가면 넓이가 B고 한 칸 가면 넓이가 A니까 요 새끼는 뭐가 돼? 전체 B에서 A를 빼면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좌우대칭으로 가자. 항상 좌우대칭 머릿속에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한 칸 간 넓이가 확률이 A래. 그럼 왼쪽으로 한 칸 간 넓이도 뭐가 돼야 돼? A가 되겠죠. 맞죠? 오른쪽으로 2칸 간 넓이가 B래. 그러면 왼쪽으로 2칸 간 넓이도 B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칸의 넓이가 B마 A면 얘도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넓이가 B마 A라는 넓이로 계산이 돼야지. 괜찮아? 뭐 좌우대칭 이용하는 걸 잘하면 돼. 지수 지금 좌우대칭 이용 잘하고 있나? 어려워? 다시. M이라 할게. 한 칸. 또 한 칸. 한 칸을 시그마라고 부르했다고. 그러니까 뭐를 약속을 할 거 아니야, 기준. 그렇지? 얘는 M-1 시그마. M-2 시그마. 그러면 얘 넓이가 0.3이야. 그리고 이 두 칸의 넓이가 0.4래. 그럼 요 넓이 얼마야? 지수야. 그래 0.2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수야 요거 넓이 얼마야? 얘랑 같겠지. 얘랑 같게 0.4. 얘 넓이 얼마인데? 그래.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거면 잘 먹는 입장에서.
그렇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따 얘기 많이 나올 텐데 컴퓨터는 왼쪽을 좀 싫어했대. 왼쪽을 싫어해서 다 오른쪽에 한 칸, 오른쪽에 두 칸, 오른쪽에 세 칸 이렇게 넓이들을 구해놨대. 그러면 왼쪽 넓이 구하려면 다 대칭을 해서 구하는 거지. 왼쪽 넓이를 안 구해놨대. 왜 똑같으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항상 오른쪽만 구해놨어. 평균 기준으로 오른쪽만 계산해놨어. 그래서 다 평균보다 다 오른쪽 한 칸, 평균보다 오른쪽 두 칸 이렇게 구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8번 뭐라 그러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 한 칸 간 거부터 평균을 기준으로 오른쪽 한 칸 간 거에 넓이 또는 확률 구하래. 아 어디? 여기 말하는 여기. 여기다. 예. 그 다음 어디야? 여기 말하는 여기. 요거 물어본 거죠 요거. 그럼 얘 넓이를 뭐라 그러는데 얘 확률은 2a라고 하시면 되지. 쉽네. 괜찮아? 맞아? 그럼 9번 한번 해주세요. 9번. 9번 문제. 이번에 0.5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 0.5 컨트롤. 얘는 왼쪽으로 한 칸 간 거에 이상이 돼. 끝까지 가네. 정답 얼마? 일단 어디를 나타내는지 보자고. n-1 치고만 여기 있죠. 그러면 요 새끼랑 그다음 개수가 있으니까 이 파란색으로 한 이 새끼 이 두 개 넓이를 더하래죠. 그러면 요 빨간색 넓이는 얼마야? A. 그리고 평균 위주로 오른쪽 끝까지 간 넓이는 얼마인데? 0.5. 그래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얘 정답은 왼쪽 A, 오른쪽 끝 다 0.5 이렇게. 이해 갔어요? 됐어? 그럼 10번은? 10번은 어떻게 돼요? 가자. 10번 문제요. 혼용에서 x가 m 플러스 2면 여기네. 이거 다 오른쪽, 여기 말하는 거, 이쪽. 여기 말하네. 이거 끝까지 가면 얼마네? 그러면 이럴 땐 0.5로 잘하면 돼. 지금 내가 아는 건 이쪽은 잘 모르겠고, 요 오른쪽으로 한 칸이 A고, 오른쪽으로 또 한 칸이 B만 A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전체 0.5에서 얘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초등학생이라고 보니까 따라하면 돼. 다시, 나 얘를 구하고 싶어. 끝까지 가는 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 절반이 0.5에서 얘 빼면 되겠네. 쓰죠? 0.5에서 5 빼? A 빼고. 또 B마에 빼면 되겠네. 빼기 뒤에 두 개 있을 때는 가로 안정지 쳐놓고. 정답은 0.5, 얘는 뭐야? A가 없어지네. A, B가 없어지고, 그냥 막 B 이거네. 정답 끝.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11번 한번 풀어보죠. 11번. 이렇게 다 값을 주니까 지금부터 이제 숫자를 주기 시작했어. 정답 바로 나오잖아요. 정치수 학생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쉽지 않아? 이 초등학생들 잘할 텐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 봐야지. 왼쪽으로 두 칸부터 오른쪽 두 칸. 왼쪽으로 두 칸부터. 왼쪽으로 두 칸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 이게 왼쪽과 오른쪽 두 칸을 다 합하면 0.9544래.
그런데 왼쪽으로 두 칸하고 오른쪽에 두 칸은 넓이가 같잖아. 그러면 전체 넓이를 2로 나눠보면 되잖아. 그러면 0.2로 나누면 0.4772 나오잖아요. 0.477이 0.477이. 여기도 두 칸이 0.477이. 근데 뭐 물어서 하필이면 오른쪽 두 칸을 물어봤죠. 정답 얼마? 이걸 절반인 0.477. 이렇게. 됐어? 괜찮아? 그러면 요거 좀 보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배운다. 정말로 중요한 거 배워요. 정말로 중요한 거 배워요. 일단 정규분포는 한 칸을 시그마로 쪼갠다는 거를 명확히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갈게요.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갈게. 그래서 두 칸 이상의 넓이야. 그다음 왼쪽으로 두 칸을 갈게. 세 칸을 갈게. 얘는 오른쪽 두 칸을 간 다음에 끝까지의 넓이라.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 세 칸을 간 다음에 끝까지 넓이라.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럼 오른쪽이 커? 왼쪽이 커? 오른쪽이 크죠? 잘 나와요? 광고 중간에 광고가 깼어? 아니 광고가 떴어요. 광고가 떴어요? 네. 광고? 확인되고. 광고. 아니, 아까 전에 그 알람 광고. 그래서 상관없을 거야. 그죠? 그럼 다시 오른쪽 두 칸 간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가는 거라. 왼쪽 세 칸 간 다음에 왼쪽 끝으로 가는 거라. 넓이 갔다 상이 안 갔다. 좌우측이 아니니까 누가 큰 거야? 오른쪽이 큰 거죠. 그러면 다시 바꿀게.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랑 왼쪽으로 하나 더 칠해갖고 두 칸 간 거랑 넓이가 같아요. 같아. 이거랑 같죠? 좌우측이니까. 그럼 이거 중요한 거.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해요. 알파. 그래서 알파. 그러면 알파 이상의 넓이랑 얘는 베타라 할게. 그럼 어떻게 썼나? 베타 이하의 넓이랑 현재 같다 안 같다? 같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어디 오른쪽 이상 끝과 어디 왼쪽 이상 끝이 같다. 그러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이런 일이 뭐냐면 그러면 얘 길이하고 얘 길이가 같을까 안 같을까?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이 평균이 무슨 역할을 해준 거야? 두 숫자의 중점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맞지? 그럼 여기서 식이 뭐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다? 평균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됐어? 그럼 숫자를 적어놓을게. x가 20 이상 p x가 10 이하 얘가 넓이 같대. 그럴 때 평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평균 얼마야? 15. 무조건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이 같으려면 딱 이 상태밖에 없다고. 다른 데는 성립 안 해. 그러면 이 두 숫자의 평균이 무엇이어야 돼? 이 두 숫자의 중점이 무엇이어야 돼? 평균이어야 된다고. 됐지? 평균은 저 두 숫자의 제발 뭐라고? 중점이라고. 정답 15. 이거 진짜 시험 100% 나와. 나중에 할 때. 문제 한번 풀어보자. 13번이야.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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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상과 15 이하의 확률 또는 넓이가 어때? 이때는 딱 언제라고? 그 두 숫자 25하고 15의 중점이 무엇이다? 평균이다. 그러면 25하고 15의 중점 얼마? 20이죠? 그게 뭐라고? 평균이라고요. 괜찮아? 괜찮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 70쪽으로 갈게. 다음 페이지 70쪽으로 갈게. 이제 이거 서두만 딱 얘기하고 잠깐만 끊을게. 이제 중요한 생각 넘어가요. 다시 이렇게 X축 요 저번에서 오늘 많이 보고 있으니까 얘 무슨 분포? 정규 분포 딱 보자마자 종모양 정규 분포 얘밖에 없다고.
그치? 뭐 얘 평균. 됐어? 뭐 얘를 한 칸을 뭘로 주겠다고? 시그마로. n 플러스 1 시그마. 한 칸을 뭘로? n 플러스 2 시그마. 시그마로. 왼쪽 한 칸을 n 마이너스 1 시그마. 왼쪽 한 칸을 n 마이너스 2 시그마. 됐지? 맞아? 그런데 얘네들이 곰곰이 보니까 M은 다 있지 않아요?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도 다 있지 않아 보니까 선생님 눈깔 삐었어 여기는 없잖아. 아 그럼 얘를 M 플러스 0 시그마로 억지로 이렇게 변형하면 시그마는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뭐야? 뭐가 하나 뭐만 틀리고 있잖아. 뭐가 틀리고 있어? 시그마의 개수만 솔직히 틀린 거죠. 얘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 아니야. 됐지? 아,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정규 분포 그래프를 분석하니까 평균은 어차피 값마다 다 써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값도 값마다 다 써있는데 차이점이 뭔가를 가만 보니까 시그마의 개수들만 틀리네. 0, 1, 2, 3, 4 왼쪽으로 가면 0, 마이, 마삼, 마사. 그리고 갑자기 어떤 새끼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아이씨 칸도 되게 좁은데 굳이 뭘 M도 다 써주고 시그마도 다 써주고 비좁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저걸 이렇게 나타내면 어떻겠니? 뭘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 지수 한번 봐줘봐. 여기까지 카메라 나와. 지수 좀 봐줘봐. 여기까지 잡혀? 잡혀? 오케이.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그마의 개수만 쓰고 있어. 어떤 새끼야. 시그마의 개수. 그치? 그럼 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야? 0. 그 다음에 얘는 1. 그 다음에 2, 3, 마 1, 마 2, 마 3. 그럼 봤을 때, 쓸 때,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앞으로 이 그림 되게 많이 그려야 되거든? 그럼 서울에 볼 때 왼쪽과 오른쪽 중에 좀 쉬운 게 뭐야? 오른쪽이 조금 편하지. 알고만 있으면 되잖아. 아, 지금 못 쓴 거야? 원래는 M 써야 되고 시그마 써야 되는데 개수들만 조금 다르니까 개수들만 썼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래 뜻이 뭐야? M 플러스 1 시그마라는 뜻이지. 얘 원래 뜻은 뭔데? M 플러스 3 시그마라는 뜻이고 얘 원래 뜻은 뭔데? M 마이너스 2 시그마라는 뜻이야. 그 뜻만 서로 공유만 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갖고 이 개수들만 쓴 거를 얘 뭐라고 부르냐면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뭐 뽀르구 정규분포 아니면 약식 정규분포 그러기보다는 조금 그냥 뭐 표준이라는 시그마의 개수 값에 대해서 표준점을 적었고 표준 정규분포라고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는 뭐다? 정규분포의 저 값들을 뭐로 쓴 거? 시그마 값, 그 시그마의 개수들만 쓴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조금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요 값들은 요게 바로 무슨 축이냐면 우리가 했던 그냥 X축은 아니고 확률 변수 X축이라고. 확률 변수 X축. 그러면 이 값들은 전부 다 무슨 값이야? X값이 나오고 X값. 맞지? 그러면 얘는 X값이 n 플러스 1 시그마, X값이 n 플러스 2 시그마, X 안에 무조건 M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 마산 마일 1, 2, 3은 얘 X값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가 X값이라고.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미안해서 그런지 얘네들은 진짜 모르는 거야. 전격 Z작전 이런 말 태어나서 듣보자는 거야. 전격 Z작전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아직도 기술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시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도 진짜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말할 때 그 텔레비에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시계를 시꺼먼 시계를 차갖고 여기다 그 차 이름을 키트라고 불렀어. 키트 이쪽으로 와! 그러면 자동차 저 멀리서 그냥 지 혼자 달려고 딱 와, 딱 쓰는 거, 말처럼. 그 프로그램이 아마 제 기억이 전격 제트작전인 것 같아. 몇십 년 됐겠죠.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근데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어요. 지금 저 돌아다니는 거 있는 거 알아? 그 사람 안 타는 자전거, 무인 자동차 돌아다니는 거. 됐죠? 그러면 그게 아마 10년 안에는 그게 시판이 된다고 했거든? 늦어도?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친구들은 무조건 다 돈만 있으면 자동차를 몰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성인들만 이렇게 막 운전을 하고 따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딸 필요가 없죠.
그냥 앉아갖고 얘기만 하면 되지. 집으로 가, 학교로 가, 학원으로 가. 그럼 너네들 다 우리 친구들은 일단 어린이지만 이제 니네들이 자녀 나가고 이제 애기들은 그 5살짜리 차 타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집에 나갈 때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손을 들고 뭔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무서운 상품 나오니까 창밖에 나가서 뭐 애칭 하나 짓는 거야. 샴푸야 그러면 샴푸야 일로 와 그럼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딱 올랐다. 샴푸야 문 열어 샴푸야 학교 가자 그럼 윙 하고 다 애들이 5살, 6살, 6살 애들이 중딩들이 다 차 타고 학교 가는 거야. 왜냐면 지가 운전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좀 재미난 일이 벌어지지 않아? 학교도 애들이 끝나서 타박타박 내려와. 걸어가는 애도 있고 지금 버스 타고 가는 애도 있는데 차들이 수백 대가 그 앞에 쫙 도열해 있는 거죠. 너 차 어디 있어? 나 저기 있는데? 너 차 새로 뽑았어? 예, 고딩들이 얘기했다고요. 중딩들의 얘기가 너 빨간색이네 스포츠카네 오 하면서 너는 차 어디 있어? 나 차 없어. 왜? 돈이 없거든. 뭐 이런 거면 조금 그런 게 벌어질 것 같아. 그럼 만약에 국내에서 오려면 지수한테 오려면 그런 차가 시판이 됐어. 그러면 지수는 용돈보가 살 거야. 왜? 맨날 걸어 다닐 거야? 자전거 타고? 빡세 있어. 너도 화장 갈 때, 샴푸야? 화장 가자? 그러면 화장 갔다 오면 되잖아. 바다 보고 싶어. 샴푸야? 바다 가자? 바다 커피 한잔 먹고, 다시. 서원이 살 것 같아. 왠지. 빨간색 스포츠카. 그리고 문이 그냥 열리면 뚜껑이 열려. 찡, 하고, 어쨌든요. 뭐 그런 게 아마 신명에 있지 않을까 싶어. 도윤도 그거, 도윤도 은근히 탈 거야. 너도 차 살 것 같아. 그런 차가 있다. 그리고 학원을 좀 폼나게 딱 걸어오는 게 아니고 차 타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 도윤은 어때? 지금 너네 때는 운전면허인데 현이는 20살 되고 21살 되면 너 운전면허 딸 것 같아? 안 딸 것 같아? 딸 것 같지? 넌 딸 것 같아. 너는 2종은 뭐냐면 조그만 차 모르는 거고 1종은 큰 트럭 모르는 거거든? 너 1종이지. 아이고 2종. 서원이는 1종이야 2종. 2종이요. 아니야 가오같이 좀 트럭 해야지. 그럼 지수는 아예 안 탈 것 같아 평생.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오케이.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얘기. 그러면 왜냐면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기서 따온 건 아닌데 Z값이라고 부르거든요. Z값. 중요한 거예요. 외워야 돼. 시그마의 개수만 딴 거를 무조건 뭐로 부를 거라고? Z값. 갑자기 어디 생각 가능하죠? 한국어 표현이니까 Z라고. 그러면 얘를 확률배수 X축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하는데? 확률배수 Z축이라고 하는 거죠. Z축. 됐지? 그러면 문제 하나 낼게. N부터 오른쪽으로 하는 게 0.1. N부터 한 칸부터 두 칸 하는 거를 0.2 이렇게 할게. 뭐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변화했다 이렇게 요것만 먼저 보시죠. Z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때 확률은 얼마인지 구하는데 10초 드릴게요. 저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지수 물어보죠. 이때 확률 얼마? 0.4 5만한 거에 여기만 하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의 넓이 또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저기 보니까 0부터 1까지는 0.1,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0.2, 또 0부터 1까지가 0.2, 0부터 마이까지 0.2, 3개 더하니까 0.4 이렇게 된 거지. 또 마지막 하나만 있대. 얘를 정규분포, 얘를 표준 정규분포라는데 시험 문제는 100개 중에서 90% 이상 표준 정규분포에서 시험이 다 쏟아지고 정규분포에서는 10%밖에 시험이 안 나와. 다 이제 앞으로 이쪽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걸 왜 하냐면 이게 있어.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성적이든 키든 몸무게든 그
해당되는 그 통계 자료의 평균들이 다 틀리거든. 그러니까 그 표를 찾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무조건 평균이 뭐가 돼버려? 깔끔히 0이 돼버리죠. 왜? 얘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정규 분포의 특징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운데 값이 무조건 뭐라 했어? 평균이라 했잖아. 그럼 얘를 평균을 뭘로 보는 행위야? 즉 시그마의 개수를 쓰긴 썼지만 0으로 보는 행위죠. 그래갖고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n이랑 똑같이 표기한다면 이 표준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이 정해져 있어. 얼마? 무조건 0. 무조건 0. 무조건 0. 그치? 요 한 칸을 뭐라 그랬지? 시그마라고 그랬지? 그럼 시그마가 얼마야? 1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거의 못 봤는데 원래 다음 표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말 있어야지만 정상 문제인데 다음 정규분포는 0,1의 제곱을 따른다 이래도 이 부분은 표준 정규분포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는요 항상 정해져 있어. 뭐가 평균이 0, 표준문자가 1, 분산도 1 이렇게 항상 정해졌어.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이쪽으로 얘기를 조금 많이 할 거야. 시그마의 개수만 옮겨놓은 걸. 괜찮아요? 지금까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넓이들을 조금 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값들이 뭐라고요? Z값이라고. 그래서 Z값하고 이제 슬슬 조금 친해져야 되고 마지막 3초만 더 가면 앞으로 X값이 나오면 중요한 거야. 이 넓이들을 표를 가지고 구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고 나 거짓말 하나 한 게 있는데 정규 분포의 넓이는 솔직히 컴퓨터에서 계산을 안 해놨어. 컴퓨터에서 계산한 넓이는 오직 어디만 계산되어 있냐면 표준 정규 분포만 다 계산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하려면 재빨리 뭐로 변환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생각을 변환하고 바꿔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라고?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저거의 넓이를 계산 안 해놨어. 이유는 모든 통계 자료마다 평균이 다 틀릴 거 아니야. 키는 평균이 172, 몸무게는 평균이 63, 뭐 신발 사이즈는 260, 성적은 40, 뭐 이렇게 다 틀리니까 그 많은 거를 컴퓨터 기적이 다 계산을 뭐하고 있나.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을 0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다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하려면 빨리 뭘로 바꿔야 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이 타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구색은 다 맞춰놨어. 분위기를 다 깔아놨어. 이제 뭐만 할 거냐면 집중적으로 요 관련해서 문제만 딥다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이걸로 마감하자. 구색이식 끝! 오늘 바로 치고 후회할 거 아니야.